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5일 토요일 밤 11시 1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죠. 하락의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지표는 이렇게 나왔죠. 이 물가지표 중요한 이유 뭐죠? 저 물가지표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저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예상치를 상회한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 값보다도 높게 나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보시면 지난번에 물가지표 4.6이었는데 기준금리는 4.75였죠. 그러니까 야,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네, 이 정도면 긴축적이지,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표현을 막 파월 의장이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물가가 기준금리를 다시 따라잡고 있습니다. 4.7이 나와서 4.75죠. 지금 기준금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니 혹은 뭐 지금의 금리가 긴축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좀 약간 좀 새로운, 그죠? 지금까지 긴축 우려가 다소 좀 뜬구름 잡는 긴축 우려였다면 저거는 이제 다시 발등에 불 떨어진 진짜 뜨거운 긴축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때문에 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죠. 하락 마감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긴축 우려 때문에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그 정도에서 끝내기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은, 금요일 날 밤은 증시가 하락했다, 물가 지표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지표가 저렇게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 이게 제 생각엔 주식 시장의 움직임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 점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가 보시면은 전고점 자리, 제가 여기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보자라고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몇 주 동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했는데 물가 지표를 재료로 해서 얘가 레벨업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뭐 증시가 빠지고 뭐 뭐고 간에 그런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큰 변화라고 봅니다. 저는요.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뭐 긴축 우려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거 한마디로 끝내긴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이 금리가 레벨업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긴축 우려가 지금까지는 다소 뜬구름 잡는 그런 긴축 우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 구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할 수 있었는데, 레벨업 되면서 다시 이제 희망이 좀 사라지고 다시 작년에 금리 인상 전반기 때의 느낌으로 지금 돌아왔다. 어제의 금리 상승으로 다시 금리 인상 전반전 때의 느낌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의 움직임은 금리 뭐 긴축 우려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끝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한 긴축 우려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시 금리 인상 전반전 때 느꼈던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긴축 우려가 다시 시작된, 마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어젯밤 움직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술적인 이야기, 2년물 금리,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좀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뭐 일단 그 보시다시피 이게 딱히 이제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위쪽에요. 지금 2년물 금리, 이거 월봉인데요. 2년물 금리가 한동안 중요한 저항에서 버벅버벅버벅 하고 있었는데 이거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위쪽에 이제 저항권이 별로 없어지게 된 일단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 얘가 신고가를 지금 얘가 이제 앞으로 계속 신고가 랠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그게 일단 문제입니다. 전고점 레벨,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는데요. 저항 장대 항공으로 돌파 한착했으니까 레벨업의 의미가 있고, 방금 월봉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위쪽에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거. 이게 일단 좀 새로운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 후반전이긴 하기 때문에 물론 긴축 우려가 정말 전반전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떨어진 거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2년물 금리가 오르고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긴 오를 건데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물론 금리 인상 후반전이지만 당장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약간 이 긴축 우려 전반전에서 나타났던 인플레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그래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불확실성, 그런 개념의 불확실성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어젯밤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결국 레벨업이 됐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일단 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싹 소진됐고요. 그죠. 또 인플레 피크론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잠재워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정고점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막연한 이런 거였는데 얘가 일단 이걸 넘어갔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돈을 실제로 베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막연한 이런 거였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베팅해서 저항을 뚫어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2년물 금리가 좀 크게 뛰면서 그죠? 이게 하여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 연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2년물 국채 금리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로 인해서 연내 금리는 뭐 거의 제 생각엔 물 건너가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여기 만들어놨던 고점 분명히 이번에 넘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솔직히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지 여기는 이 고점 이 윗꼬리 자리는 별로 그렇게 저항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고점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합리적일 것 같고 얘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뭐다?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진짜 올해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의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은 그냥 긴축 우려로 하락했다라고 하기는 아쉽다 그죠? 진짜 뭔가 진한 긴축 우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어젯밤엔요.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물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야 저게 정고점을 돌파한 착 했으니까 레벨업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제 더군다나 봐라 새로운 시대 네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열린 날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럼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밤부터 이제 그럼 다음 주부터 대폭락이고 대공황이냐 도장을 찍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단 아직 솔직히 도장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일단 조금 지켜보고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보고요. 그리고 나서 좀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 돌파한 착 했어요. 이거 혹시나 어제의 상승이 어제의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좀 확인해 보다가 다음 주 한 수요일 뭐 혹은 뭐 다음 주 후반 정도 보다가 이제 이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 착해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확정이 돼 버리면은 이 자리에서 절대 안 내려오면은 그럼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이제 뭐 하락장 뭐 다시 하락장의 뭐 도래 뭐 이런 표현을 다음 주쯤 보고 이제 쓰겠습니다. 아직은 그죠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완전 도장 찍은 건 아니고 조금은 더 지켜보자고요. 그죠? 혹시나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속임수일 가능성은 근데 솔직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 물가지표 나오면서 물가지표 그렇게 나왔으면 금리 인상 경로가 달라지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이거 당연히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죠, 그죠? 이 속임수일 것 같지는 않은데 체크는 해보자. 돌다리 우리 두들겨 봅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년물 금리 저렇게 치솟고 그러면은 채권 투자 일단 좀 도망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아직 10년물 금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직은 이제 정고점이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버텨볼 수 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이까지는 난 버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안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리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2년물 금리가 지금 완전 이 뚜껑이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레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아무리 금리 인상 후반전이고 그래도 여기서 슈팅이 걸리고 그래 버리면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자분들 뭐 아무리 비중 관리를 잘해서 뭐 나는 여기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거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봤으면 제 생각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뭔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뭔가 실질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작정 버티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아직 여유가 있지만 근데 이 어젯밤에 2년물 국채 금리가 넘어갔다라는 거는 좀 얘도 조만간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채권 투자하신 분들 좀 뭔가 좀 행동을 실제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막연히 잘 될 거야. 금리 인상 후반전이니까 채권 투자는 성공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막연히 버티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여튼 뭐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저 물가지표 때문에 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투자자들의 생각도 그리고 투자자들의 실제적인 베팅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페드워치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3월달 50bp 인상 확률이 이 언제였죠? 하루 전에는 안 나오네요. 그 지난주에 18%였는데 27%까지 높아졌다. 50bp 인상 확률이 제법 높아졌다. 물론 이번엔 25bp 인상하게 할 것 같은데 50bp 인상 확률도 심심찮게 높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9월 달 거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딱히 9월 달 걸 보는 뭐 그런 이유는 없고요. 그냥 뭐 편의상 9월 달 거 하나 볼게요. 9월 달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확률들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이 5.7까지는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확률이 17% 정도에서 3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시장의 인식이 다시 긴축적으로 확 좀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막연한 긴축 우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실제로 발이 뜨거운 그런 긴축 우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응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쯤 했으면 일단은 뭐 증시의 방향은 일단 뭐 증시는 당분간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얘네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그런 상황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통상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2년물 국채금리 특히 얘가 정고점 돌파한 짝에서 이제 저항이 없죠. 신고가 랠리를 할 텐데 신고가 랠리를 한다면 그 사이에 증시는 또 계속 내려오고 또 다시 증시는 아래쪽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시대 시작이 뭐 거의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증시가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 어젯밤의 움직임 거의 대부분 믿는 게 맞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가능성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아직 완전히 믿진 말고 하루 이틀 정도 다음 주 초반 정도는 좀 흐름 지켜보면서 완전히 믿을지 말지 결정하자. 이 정도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이미 어쨌든 하락 전환이 됐고요. 하락 전환된 상태에서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게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여튼 뭐든 그렇습니다. 이게 장중에 빠져야지 되는 건데 이 물가지표가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와서 장 초반에 이미 많이 급락을 해서 출발했죠.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장중에 더 이상 낙폭을 확대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장중에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건 큰 의미였고 미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들이 붕괴가 되면 예를 들어 S&P 4천이 붕괴가 되면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뭐 실제로 그런 일들 잘 일어났고요. 다만 뭐 너무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적당히 잘 빠져줬어요. 예.
뭐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제가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붕괴되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됐고요. 뭐 어떤 하락 추세 굳히기 뭐 이런 게 좀 들어간 상황이죠, 그죠? 네, 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하락 목표치 11,780 정도, 여기가 어떤 마디 가격입니다. 이 자리까지 일단 목표치 열려 있고요. 잘 빠지고 있고, S&P도 보시면 3,900까지 일단 목표치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익은 길게 누적시키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 매수하실 분들은 저런 거 보고 함부로 주식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선가 이제 지금의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의 하락이 멈추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주식 매수하시면 안 된다. 지수 상방 보시면 안 된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저점을 잡으려 그러냐. 지금 주식 매수, 상방 베팅 이런 거 안 된다. 지금은 아래로 잘 가고 있다. 아래쪽으로 베팅하신 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매집하신 분들은 특히나 지금 이제 여기서 증시가 꺾였는데, 미국 증시가 꺾였는데 이 꺾인 것이 장차 여기는 전저점 10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런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큰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익을 길게 특히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길게 갖고 가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큰 꿈이 있으면 좀 계속해서 좀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개겨볼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를 봤고요. 다른 것들 그냥 이제 그림들 쭉 체크하면 되겠죠.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는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아직 중요한 저항 22.8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이거 돌파 한착해야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 폭락장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 추세 전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안 됐다고 그죠? 아직 추세 전환 된 거 아닙니다. 추세 전환 된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체크하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장했어요. 딱 보시면 중요한 저항 어딘가 보이죠?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가 지금 중요한 저항입니다. 여기 중요한 저항입니다. 한 105가 중요한 자리죠. 근데 105를 지금 살짝 넘어섰습니다. 얘도 레벨업이 되긴 됐습니다. 물론 턱걸이 레벨업이라 해도 확인은 더 필요하지만 레벨업이 됐어요. 레벨업이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레벨업 돼야 되는 자리에서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승 추세에 좀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턱걸이로 이걸 안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한 2, 3일 정도는 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자라고 이것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는 여기 이 구간이 매물대다. 여기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은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를 잘 소화해서 여기를 돌파 한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턴 상승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탄력이 붙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직 탄력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며칠 정도 확인은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뭔가 어쨌든 다들 뭔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2년물 금리가 어떻게 되면서 달러도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고 뭐 증시는 이미 하락 추세 전환돼서 하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솔솔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쭉 살펴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미국 증시는 이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지를 좀 잘 보면 됩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인지 이런 여부. 방향 전환은 이미 됐죠. 그죠? 방향 전환은 이미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이런 여부들 보시면 되겠고 뭐 금리 이야기 했고 다 했죠. 그죠? 뭐 달러 올랐다는 이야기 했고요. 저기 천연가스 베팅하신 분들 제가 뭐 천연가스를 뭐 투자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지금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이에요.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가 지난번 박스권 상단 자리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하방 포지션, 천연가스 아래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 넘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은 하방 포지션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방 보시는 분들 이 자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입니다. 아래쪽에서 내가 운 좋게 저점을 잡았다. 혹은 내가 상방으로 추격을 해서 잘 들고 있다.
잘하셨는데 이 앞으로 상방은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2.6이라 할게요. 2.6. 2.6을 빨리 돌파 한 짝 해야 이게 추세가 전환되고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거래일 동안 올랐지만 이거 오른 거는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2.6이 돌파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이야기를 좀 살짝 드렸고요. 뭐 나머지는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특별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이제 좀 위험해졌죠. 그죠? 한국 증시는 이제 지금 이거를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락이 멈춘 꼴밖에 안 돼 있다. 하락이 좀 주춤하고 이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 말씀드렸죠. 음봉에 하락이니까 그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코스피는 하락 중에 하락이 잠시 멈춰 있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죠? 근데 미국 증시가 어쨌든 또 하락을 했으니까 월요일 한국 증시 변동성 충분히 확대될 수 있죠. 어디를 붕괴시키면은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자리 2월 22일 수요일 날 종가 이런 자리 선물 316 이런 자리들 붕괴되면 시원하게 또 폭락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이런 거는 어떻겠어요? 이 현물 1100짜리 여기 1100짜리를 뭐 붕괴시키면 이것도 아래쪽으로 제법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죠.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 가뜩이나 좀 분위기가 금요일날 불안불안했는데요. 금요일날 하락 마감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불안했는데,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하락 마감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제법 높습니다. 물론 뭐 변동성이 실제로 확대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 변동성 확대, 뭐 급락, 폭락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뭐 풋옵션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선물 그런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아니면 이런 뭐 코스닥 현물 지수 뭐 어디를 붕괴시키느냐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풋옵션들이 박스를 돌파 한 착 하느냐 그런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풋옵션들이 박스권 상단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박스권 상단 자리 여기 돌파 한 착 하면 레벨업이잖아요. 풋옵션 랠리하면 어떻게 되죠? 풋옵션이 박스권 상단 돌파 한 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랠리하면은 시장이 연속적으로 폭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풋옵션들 뭐 아니면 특정 지지선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일단 하락 출발하긴 할 텐데 어디서 하락 출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시작부터 코스피가 2% 빠졌다. 그러면은 장중에 솔직히 더 빠지겠습니까? 물론 뭐 장중에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시작할 때 적당히 빠져야 장중에 또 빠질 여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선물이 이제 316 부근에서 이제 하락 출발하면은 대폭락도 뭐 충분히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고, 아예 뭐 시작부터 막 315, 314에 출발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장중에는 더 빠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뭐 추측을 좀 해봅니다.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그럼 코스피 폭락이다. 무조건 폭락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아마 중요한 저항 돌파 한 장 하겠죠? 중요한 저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241선 여기 굵은 파란 선 이게 일단 중요한 저항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1303원, 1302원 이 정도 자리인데요. 이거 돌파 한 짝 하면 목표치 어디까지 열린다? 1320원 정도까지 목표치가 열리게 됩니다. 당연히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